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상체를 키우려면 하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는지 한 번쯤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상체를 키우려면 하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보디빌더나 운동 인플루언서들의 경우 경험적으로 하체 운동을 해줬을 때 확실히 상체가 잘 크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 협응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상체 운동인 벤치프레스를 하더라도 몸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레그 드라이브라는 테크닉을 통해 중량을 밀어올 수 있게 하는 건 하체라는 것이죠. 하체 근육이 좋은 사람들은 대체로 상체 근육도 좋은 편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체를 키우기 위해 꼭 하체 운동을 할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디빌딩 중에 피지크라는 종목은 상체 근육의 발달만 보는데 내추럴로 4번의 올림피아에 진출한 아리아 사파이에 같은 일부 피지크 선수들을 보면 아예 하체 운동을 안 하고도 상체를 엄청나게 발달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근거로 상체와 하체는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하체 운동할 시간에 상체 운동이 몰빵하는 게 상체 근육을 키우는데 효과적이지 않냐는 논리입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체 운동이 실제로 상체 근육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알아보고 실제로 하체 운동을 통해 상체 근육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체 근육을 잘 키우려면 하체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정말 근거가 있는 걸까요? 2011년과 2019년 스포츠의학 유러피언 저널에 소개된 근합성 호르몬 물질과 상하체 운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상체만 운동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같은 근합성 호르몬의 반응은 미미했는데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을 병행했을 때 호르몬 분비가 확 높아지는 호르몬 스파크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상체만 운동에서는 정체기를 더욱 빨리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걸 운동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체는 우리 몸의 근육 중에 겨우 30%만 구성하기 때문에 성장의 여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무려 70%를 차지하는 하체 근육을 성장시켜서 그 효과가 상체 근육의 성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먼저 하체 위주의 스트렝스 훈련을 통해 몸 전체의 근육량과 상하체 협응력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상체의 사용 중량도 현격하게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근비대 훈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트렝스 루틴은 하체 운동이 메인이며 이것을 일정 기간 돌려주고 높아진 중량으로 다시 근비대 루틴으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상체 운동의 정체기를 돌파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체 운동을 메인으로 하여 상체 근육의 발달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할 프로그램은 스트롱 리프트 5x5 루틴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시도해봤을 정도로 빠르게 힘과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스트롱 리프트 5x5 루틴은 월, 수, 금 주 3일 진행하는데 월요일 A 루틴은 스쿼트, 벤치프레스, 바벨로, 수요일 B 루틴은 스쿼트, 오버헤드 프레스, 데드리프트로 구성하며 이것을 AB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각 종목의 시작 중량은 자기가 최대로 5번 들 수 있는 무게의 50%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쿼트 70kg로 5번이 최대라고 하면 그 절반이 35kg로 시작합니다.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무게에서 매 운동 때마다 모든 종목에서 무조건 2.5kg씩 중량을 높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포인트는 고중량 스쿼트입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하체에 고중량을 때려주면 30%에 불과한 상체만 조졌을 때보다 훨씬 많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스쿼트는 전신을 사용하는 복합다관절 운동이므로 상하체의 통합적인 근신경계의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구라가 아닌 게 이 프로그램에서는 데드리프트만은 딱 1세트만 하는데요. 스쿼트 중량을 늘리면 데드리프트 중량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점은 벤치프레스만 죽어라 할 때보다 스트롱 리프트 5x5 루틴에 따라 고중량 스쿼트로 전신 스트렝스를 키우고 벤치프레스를 해주면 오히려 벤치 중량이 더 빠르게 느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에서 좀 이상한 부분을 못 느끼셨나요? 표를 보면 알겠지만 유독 스쿼트만 A와 B 루틴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매 워크아웃마다 스쿼트가 가장 첫 운동입니다. 힘이 가장 충만할 때 스쿼트부터 뽕을 확실하게 뽑고 시작합니다. 마치 스쿼트 성애자가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고중량 스쿼트에 의한 고중량 스쿼트를 위한 루틴인 것이죠. 스쿼트 중량이 상승하면 모든 종목의 중량도 상승한다는 믿음 하나로 밀어붙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다만 고중량 스쿼트는 관절에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에서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와 같이 니랩을 무릎에 감아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둘 감는 방식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실제로 착용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스쿼트 중량 좀 제법 친다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쿼트뿐만 아니라 레그 프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하체 운동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무릎을 탄탄하게 보호해주고 심리적으로는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스쿼트 할 때 착용하면 부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리프팅 중량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니랩에 대한 정보는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50kg의 스쿼트를 시작한다면 매주 7.5kg씩 증량하여 4주 뒤에는 무려 80kg의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50kg 스쿼트 5회 5세트 하던 친구랑 80kg 5회 5세트 하는 친구
친구의 벤치프레스 중량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스쿼트만 하는 게 아니라 벤치프레스도 루틴에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고중량 스쿼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루틴을 꾸역꾸역 밀어붙이다 보면 루틴에 포함되어 있는 상체 운동인 오버헤드 프레스, 바벨로의 중량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이때 키워둔 상체 운동 중량을 나중에 근비대 루틴으로 돌아갔을 때 써먹게 된다면 더욱 폭발적인 상체 근육량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정체기를 뚫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스트롱 리프트 5×5 루틴은 매 워크아웃마다 모든 종목을 2.5kg씩 증량을 목표로 하는데, 이와 같이 리프팅 중량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프로그램에서는 1kg 이하의 세밀한 중량 설정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은 경량 원판을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보통 헬스장에 있는 가장 작은 원판이 2.5kg인데 바벨의 양쪽에 끼우게 되면 한 번에 5kg나 늘어나게 됩니다. 운동을 오래 해본 사람은 벤치프레스 1kg 늘리는데 얼마나 힘들지 아실 것입니다. 경량 원판은 0.25kg부터 1kg까지 나누어져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중량을 높여나갈 수 있고 최대한 실패 지점을 피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근육량 증가에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또한 모든 종목이 고중량의 다관절 복합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트가 한 3-4분의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트롱 리프트 5 루틴같이 계속해서 중량을 높여가는 프로그램은 효과가 매우 좋은 만큼 근신경계의 피로도 또한 높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운동 전후 폼롤러로 전신 마사지를 해주고 충분한 수면과 질 좋은 식사를 해서 훈련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스트롱 리프트 5×5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꼭 적용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상체 근육을 키우려면 하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와 하체 운동의 효과를 상체 근육의 성장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상체 운동 하나만 죽어라 파도 일정 수준까지 성장한다는 말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체에 탄탄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상체 운동 일변도의 운동 루틴은 매우 빠른 정체기를 초래하게 되며 하체 운동을 통한 협응력 증가와 호르몬 버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도 상하체가 고루 발달된 몸은 불균형하게 상체만 발달한 몸보다 훨씬 기능적이고 보기 좋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꿀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